우리 은하, 과거의 격렬한 사건으로 은하 전체가 뒤집혔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지구 생명체에 영향은 없었습니다. 당시엔 지구라는 행성도 없었으니까요.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태양의 역사를 전부 다시 써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의 조용한 구석은 전혀 조용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태양을 포함한 은하계의 대부분 별들은 오늘날과는 완전히 다른 경로로 이동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고대 은하 충돌의 잔해 위에 앉아 있을지도 모르는데 지금까지 아무도 몰랐던 사실입니다. 수년간 천문학자들을 괴롭혀온 거대한 우주적 미스터리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은하에는 우리가 사진에서 흔히 보는 나선 팔들이 있는 크고 납작하게 회전하는 원반이 있습니다. 그 원반은 아주 빠르게, 정말 엄청나게 빠르게 초속 약 137마일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그 원반 주변에는 항성 헤일로 스텔러 헤일로라고 불리는 또 다른 영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 원반 너머 아주 멀리 떠 있는 희박하고 듬성듬성한 고대 별들의 구름입니다. 납작하게 회전하는 부분을 둘러싼 희미한 거품처럼 보이는데 이상한 점은 이 헤일로가 거의 회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17년 한 과학자 팀이 이 느린 헤일로의 회전을 처음으로 정밀하게 측정했습니다. 가이아와 슬론 디지털 스카이 서베이 데이터를 결합하여 헤일로가 초속 약 62마일로만 회전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우리 지구인들에게는 빠르게 들리겠지만 원반의 시속 50만 마일 회전 속도와 비교하면 사실상 멈춰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은하의 한 부분은 빨리 회전하는데 다른 부분은 거의 움직이지 않는 걸까요? 놀랍게도 그 답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항성 헤일로입니다. 비록 우리 은하 전체 별의 아주 작은 부분만을 포함하고 있지만 사실상 우리 은하의 기억 저장소와 같습니다. 사실 그 헤일로 별들 상당수는 원래 이곳에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우리 은하에 너무 가까이 다가왔다가 중력에 찢겨나가 시간이 지나며 흡수된 별개의 외소 은하들에 속해 있던 별들입니다.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먹는 것과 같습니다. 소화 후에도 무엇을 먹었는지 그 흔적을 내부에서 찾을 수 있거든요. 그 작은 은하들이 찢겨 나갔을 때 별들은 기존의 방향과 속도를 거의 그대로 유지하며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흡수된 별들의 움직임을 측정해보면 우리 은하가 과거에 집어삼킨 고대 은하들에 대한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화석 기록과 같죠? 뼈나 암석 대신 여전히 우주를 떠돌고 있는 별들로 이루어진 기록인 셈입니다. 이 우주 화석 기록 덕분에 우리는 80억 년에서 110억 년 전 사이 우리 은하가 가이아 소시지 엔셀라두스라 불리는 은하와 거대한 정면 충돌을 했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그 놀라운 이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태양계의 나이가 겨우 46억 년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 이 사건은 지구가 생기기도 훨씬 전에 일어난 일이죠. 과학자들은 오늘날 우리 은하 주변을 떠다니는 별들, 특히 그 별들이 얼마나 이상하게 움직이는지를 연구해서 이 충돌을 밝혀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별들은 꽤 매끄러운 원형 궤도를 따라 움직이니까요. 경주 트랙을 도는 자동차들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 별 무리는 길게 늘어진 타원 궤도를 따라 멀리 나갔다가 안쪽으로 급격히 파고듭니다. 별들의 움직임을 지도로 그려보니 데이터가 길게 늘어진 모양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걸 보면 핫도그를 닮았거든요. 그래서 천문학자들이 소시지라는 별명을 붙인 겁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충돌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수십억 년 전의 일을 오해하실지도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은 자동차 두 대가 충돌하듯 단단한 물체끼리 부딪혀 폭발하고 섬광이 번쩍이며 파편이 튀고 완전히 박살나는 장면을 상상하실 겁니다. 하지만 은하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은하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별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 별들 사이의 거리는 엄청나게 멉니다. 그래서 두 은하가 서로를 통과할 때 개별 별들이 직접 서로 부딪힐 가능성은 사실 낮습니다. 실제로 피해를 주는 것은 중력입니다. 더 작은 은하가 가까이 끌려오면 우리 은하에 훨씬 더 강력한 중력이 그 은하를 잡아 늘리고 별들을 하나씩 떼어내어 새로운 궤도로 날려보냅니다. 두 은하의 가스 구름이 충돌하고 압축되며 중력 변화는 더 큰 은하의 원반을 휘게 하거나 기울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마치 커피에 크림을 젓는 것과 비슷해요. 덩어리째 남아있지는 않거든요. 완전히 다른 무언가로 늘어나고 뒤틀리게 됩니다. 이 고대의 충돌은 우리 은하의 과거에 잘 기록된 사건으로 요즘 가장 유력한 이론은 이 재앙이 너무 격렬해 우리 은하의 원반 전체를 뒤집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수십억 년 전 인류와 망원경이 존재하기 훨씬 전에 일어났다는 점이죠. 그래서 당시의 충돌 영상은 존재하지 않으며 시간을 되돌려 그 과정을 실시간으로 직접 지켜볼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대신 은하에 대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만들었습니다. 이것들은 물리 법칙을 따르는 가상 은하들입니다. 수십억 년 동안 은하가 가세를 흡수하고 작은 은하를 삼키며 어떻게 성장하는지 보여줍니다. 연구진은 어리가 시뮬레이션이라 불리는 특정 시뮬레이션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은하수와 유사한 25개의 가상 은하를 생성하여 각각 수십억 년에 걸쳐 진화하도록 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어떤 패턴을 찾고 있었습니다. 시뮬레이션된 은하의 항성 헤일로가 실제 우리 은하처럼 거의 회전하지 않는 상태가 될 때마다 도대체 무엇이 그런 결과를 초래했을까요? 그 답은 매번 동일한 사건들의 조합으로 귀결되었습니다. 해당 은하는 비교적 초기에 형성되었고 실제 가이아 소시지 충돌과 유사한 거대한 정면 충돌을 겪었으며 그 결과 은하 원반이 뒤집혔습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이 수십 개의 시뮬레이션된 은하에서 반복적으로 함께 나타났습니다. 우연일 리가 없었죠. 수십억 년 전에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시뮬레이션을 바탕으로 볼 때 이것이 단연코 가장 유력한 설명입니다. 그럼 은하 전체를 어떻게 뒤집을까요? 우주엔 위아래가 없으니 과학자들은 은하 원반의 가군 동량을 추적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회전축을 따라 가리키는 가상의 화살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마치 회전하는 자전거 바퀴를 관통하는 축처럼요. 화살표가 시작점으로부터 90도 이상 회전하면 공식적으로 뒤집혔다고 간주합니다. 물론 동전 던지기처럼 순식간에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은하 원반이 접시처럼 회전한 건 아니니까요. 개별 별들은 그동안 계속 궤도를 돌았고 중력이 천천히 원반을 조금씩 밀고 방향을 바꾸면서 결국 모든 것이 새로운 방향으로 서서히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가장 빠른 뒤집힘조차 수백만 년, 수십억 년이 걸렸습니다. 우주에 빠르게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이 일이 추정되는 시기엔 지구조차 없었습니다. 설령 있었대도 우린 아마 몰랐을 겁니다. 우리 태양도 원반의 나머지 부분과 함께 이동했을 테니까요. 그리고 이것이 과거의 어떤 기울어짐을 가리키는 유일한 증거는 아닙니다. 2026년에 별도의 과학자 팀이 60만 개가 넘는 거대 별들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우리 은하의 암흑물질 헤일로의 모양을 지도화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물질이지만 그 중력은 여전히 주변의 모든 것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암흑물질 헤일로의 바깥쪽 가장자리가 평평하게 회전하는 은하 원반과 비교해 똑바로 서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내부 헤일로와 원반이 어느 시점에 함께 기울어졌을 수 있으며 반면 더 오래된 외부 헤일로는 그대로 유지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과학자들은 이런 사건이 남긴 더 많은 흔적을 계속해서 찾으려 합니다. 서로 다른 회전 속도와 별의 나이, 원반과 헤일로, 암흑 물질 간의 어긋난 각도들, 이 모든 건 우리 은하가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게 된 과정을 밝히는 중요한 단서입니다.